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호령했지만 가장 많이 잊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그 유민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동쪽으로 가 세웠습니다. 발해는 드넓은 만주 땅을 차지하고 멀리 연해주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 영토는 고구려보다도 넓었습니다. 당나라조차 그 발전된 문화를 인정해 발해를 받아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과 당나라의 앞선 제도를 함께 갖춘 강국이었습니다. 정효공주의 무덤 벽화는 그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기 926년 발해는 거란의 침략에 너무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멸망의 과정이 워낙 갑작스러워 아직도 그 이유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주는 우리 역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발해가 그 침략을 막아내고 멸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야기를 위해 먼저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정신을 이은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한 뒤 그 유민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옛 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흩어진 백성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라 여겼습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도 고구려를 잇는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발해는 만주의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땅이 다시 우리 역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효공주묘의 벽화 속 인물들은 발해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고구려를 닮은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강인함과 자긍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였습니다. 결코 약하거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지금부터 그 또 하나의 역사를 상상해 봅시다. 만약 발해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멸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드넓은 만주는 계속 우리 역사의 무대로 남았을 것입니다. 발해는 본래 강한 나라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략만 잘 넘겼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란을 물리친 발해는 만주의 주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 넓은 땅이 영원히 우리 영토로 남았을 것입니다. 남쪽의 신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려와 함께 우리 민족의 두 나라가 한반도와 만주에 나란히 섰을 것입니다. 이른바 남북국 시대가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두 배로 넓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의 멸망 이후 만주는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만주는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토의식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가정이 한 민족의 무대를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발해는 드넓은 만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한때 고구려가 호령하던 우리 옛 땅이었습니다. 만주의 비옥한 평야는 발해의 곡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풍부한 곡식이 나라를 부유하게 했을 것입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발해 사람들이 말을 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고구려를 닮은 진취적인 기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멀리 연해주의 항구를 통해 바다로도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발해는 대륙과 바다를 함께 가진 큰 나라였습니다. 거란과 여진 같은 북방 민족도 발해의 질서 안에서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을 품은 큰 나라였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가 사라진 만주는 거란과 여진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발해의 만주는 영원히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변방이 아니라 무대의 한가운데였을 것입니다. 만주를 가진 우리와 잃은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우리 역사의 크기를 갈랐을 것입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우리 역사는 진정한 남북국 시대를 누렸을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 두 나라가 함께 섰을 것입니다. 남쪽에는 신라가 그리고 훗날 고려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드넓은 발해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고구려와 사만의 후예가 남북에서 나란히 자란 것입니다. 어쩌면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더 큰 힘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서로 오가며 더욱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신라의 불교 미술과 발해의 웅장한 기상이 어우러졌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는 발해의 멸망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도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이어졌다면 우리 역사는 늘 남북 두 나라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훨씬 넓고 풍성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한 그 시대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발해에서는 화려한 문화가 더욱 활짝 꽃피었을 것입니다.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말입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웅장함과 당나라의 세련됨을 함께 갖춘 문화를 이뤘습니다. 그 둘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낳았습니다. 정효공주묘의 벽화는 발해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인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와 궁궐, 절과 탑이 만주 곳곳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발해의 위엄이 그 건축물에 담겼을 것입니다. 발해의 문화는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발해의 사신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을 오갔습니다. 만약 이 문화가 1000년을 더 이어졌다면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우리 문화의 폭이 훨씬 넓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의 문화는 멸망과 함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록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발해의 문화는 우리 역사의 또 다른 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우리 민족의 기질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드넓은 대륙을 무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넓은 벌판과 초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호방하고 진취적이었을 것입니다. 좁은 반도가 아니라 넓은 대륙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드넓은 평야를 달리는 그 기상은 옛 고구려인을 그대로 닮았을 것입니다. 대륙의 호연지기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대륙을 무대로 하는 민족은 시야가 넓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발해는 그런 기질을 길렀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우리는 반도 안에 갇히며 점점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대륙을 향한 꿈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이어졌다면 우리는 늘 대륙을 향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당당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자랐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가 그 민족의 성격까지 만듭니다. 넓은 땅은 넓은 마음을 낳습니다. 발해는 우리에게 그 넓은 기질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발해는 북방의 강자로 군림했을 것입니다. 거란도 여진도 발해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한 군대로 국경을 지키며 북방 민족들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그랬듯 사방을 호령했을 것입니다. 발해의 위세 아래 만주와 연해주가 안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넓은 땅이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거란이 차지했습니다. 거란은 곧 우리를 위협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그 자리를 지켰다면 거란은 그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방의 균형이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훗날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발해가 그 방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한 발해가 북방을 지키는 한 한반도도 안전했을 것입니다. 남북의 두 나라가 서로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발해의 존재 자체가 우리 민족 전체의 든든한 울타리였을 것입니다. 발해는 대륙의 나라였지만 바다로도 활발히 뻗어나갔습니다. 연해주의 항구를 통해 동해를 누볐습니다. 발해의 배는 동해를 건너 일본을 자주 오갔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외교가 두 나라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발해는 모피와 인삼 같은 귀한 물건을 일본에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비단과 진귀한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대륙과 바다를 함께 가진 발해는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열린 나라였습니다. 만약 이 해상 교류가 계속 이어졌다면 발해는 동북아의 무역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륙과 바다의 길이 모두 발해로 통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의 멸망과 함께 그 활발한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동해를 누비던 그 배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발해는 대륙과 바다를 모두 호령하는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천년을 이어졌을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함께 가진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그 역사는 우리에게 또렷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잊힌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발해는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 신비에 쌓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충분히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넓은 땅과 화려한 문화가 잊힌 것입니다. 하지만 발해가 이어졌다면 그 풍부한 역사와 기록이 온전히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발해를 또렷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발해의 건국 영웅 대조영도 모두가 아는 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잇는 그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는 그 역사가 기억되느냐 잊히느냐를 결정합니다. 발해는 안타깝게 잊힌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 속에서 발해는 결코 잊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았을 것입니다. 잊힌 나라를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역사는 넓어집니다. 발해와 남쪽 나라가 함께한 우리 역사는 2배로 넓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반도와 대륙을 모두 품은 역사 말입니다. 남쪽의 부드러운 문화와 북쪽의 웅장한 기상이 어우러졌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색이 하나의 풍성한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도에만 갇히지 않고 대륙을 향한 시야를 늘 가졌을 것입니다. 우물안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주의 자원과 인구가 더해져 우리 민족 전체의 힘이 비약적으로 커졌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우리는 반도 안에 갇히며 그 큰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대륙은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이어졌다면 우리는 늘 대륙과 반도를 함께 가진 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 크기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크기는 곧 그 민족이 꿈꿀 수 있는 크기입니다. 발해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줄 수 있었습니다. 2배로 넓은 그 나라를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훗날의 역사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주를 가진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거란과 몽골 같은 북방 세력에 시달린 우리 역사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발해가 그 방패가 되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훗날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의 역사도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 것이었을 테니까요. 드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변방이 아니라 주역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만주를 잃은 우리는 점점 작은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 손실이 두고두고 우리를 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주를 지킨 우리는 끝까지 큰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힘이 훗날의 시련도 막아 주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생존이 천년 뒤의 역사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발해의 멸망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발해가 이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가슴 뛰며 상상합니다. 발해의 멸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만주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호령하던 그 땅을 우리는 천천히 잊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멀어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만주는 거란과 여진, 그리고 청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와는 점점 무관해졌습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만주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우리 땅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영토였을 것입니다. 그 넓은 평야와 산과 강이 모두 우리 역사의 무대였을 것입니다. 우리 영토 의식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떠올릴 때마다 발해의 멸망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한 번의 멸망이 천년의 손실을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 속에서 만주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우리 역사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이 긴 상상은 너무 일찍 사라진 발해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가장 넓었지만
가장 익힌 그 나라를요. 발해는 고구려를 잇는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발해를 우리 역사로 충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멀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발해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 갈래였습니다. 대조영이 세운 그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효공주묘의 벽화 하나만 보아도 발해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우리 역사는 분명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고 더 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진 나라가 품었던 그 거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발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역사의 무대는 만주까지 넓어집니다. 발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륙을 향한 꿈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한때 그 넓은 땅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고구려와 발해의 시대, 우리 역사의 무대는 만주와 연해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반도는 그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대륙을 호령하던 진취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좁은 반도에 갇힌 것은 비교적 나중의 일입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그 대륙적 기질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넓은 세계를 꿈꿨을 것입니다. 대륙을 향한 그 꿈은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정신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우리는 그 꿈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반도 안에 갇히며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발해의 기억은 우리에게 그 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한때 대륙의 주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발해가 살아남았다면 우리 역사는 늘 두 나라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한 풍성한 시대 말입니다.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발해가 같은 뿌리에서 나란히 자랐을 것입니다. 형제 같은 두 나라가 서로를 비추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우리 민족 전체가 발전했을 것입니다. 두 나라의 힘이 합쳐졌을 것입니다. 남쪽의 세련된 문화와 북쪽의 웅장한 기상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는 발해의 멸망으로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도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발해가 이어졌다면 그 시대는 우리 역사의 황금기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넓고 가장 강했던 시대로요. 두 나라가 함께한 그 풍성한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시대로 말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선 그 모습을 우리는 가슴 뛰며 상상합니다. 이 긴 상상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무대를 얼마나 넓게 보고 있는가? 발해를 잇는다는 것은 만주라는 넓은 무대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반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본래 대륙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를 충분히 넓게 보고 있을까요? 발해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 나라를 기억하느냐 잊느냐가 한 민족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발해를 기억하면 우리 역사는 만주까지 넓어집니다. 역사 속 가정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발해라는 거울에 우리는 우리 역사의 진짜 크기를 비춰봅니다. 그 크기를 아는 것이 더 큰 꿈을 꾸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긴 상상의 끝에 서서 우리는 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만주를 호령한 대륙의 나라, 해동성국 발해입니다. 드넓은 만주와 연해주를 품고 남쪽 나라와 나란히 선 강국. 그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발해가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실제의 발해는 926년 갑작스럽게 무너졌고 만주는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도의 나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남았다면 우리 역사의 지도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이 팅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 상상은 일깨워줍니다. 바레는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절반입니다. 만약 바레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지도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